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멜라토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면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요소이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회복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 유도제는 중추신경 억제 약물로 뇌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안정이라든지 진정 효과는 뛰어나지만 기억력 저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의존성, 금단 문제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멜라토닌 제제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치료제 중에 하나로 알려진 멜라토닌제에 대해서 RCT 연구와 메타 분석 논문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의 정의는 크게 입면장애와 수면유지장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수면유지장애는 잠은 들지만 자는 도중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수면 부족 상태를 유발하고 낮 시간의 졸음이라든지 피로감, 의욕상실 등을 초래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불면증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응답 비율이 73.4%로 매우 높게 조사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수면장애 진료 인원을 보시면 매년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서는 여성이 60% 정도 조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일시적인 불면증으로 여행으로 인한 시차라든지 새로운 직장이나 또는 이사를 했거나 입원 등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통증이라든지 관절염, 두통, 호흡곤란 등의 문제로 불면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하거나 불안한 심리적인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히려 수면제를 오래 복용을 해서 수면 단계의 변화로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성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 항우울제, 교감신경 차단제 등의 약물이라든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지나친 음주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면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1개월 이상 잠들지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낮 시간의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불면증이다 라고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진단 내리는 방법으로는 수면 일기 등을 통해서 본인의 수면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그 배우자 등을 통해서 코골이 여부를 확인하고 수면증의 행동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무엇이 있는지,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은 복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불면증의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뇌파 검사와 근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수면 다운 검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면증의 치료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면증의 치료로는 일단 잘못된 수면 습관을 수정하고 건강한 수면을 위한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관절염이라든지 두통과 같은 여러 가지 통증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 전립선 비대 등과 같이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잠을 자다가 자주 깨도록 하는 그런 질환의 경우는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불안증과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좋은 수면 위생의 훈련과 또 취침 시간의 제한, 이완요법, 바이오 피드백, 광선 치료 등이 또 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면 위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약물 치료로는 가능하면 소량 단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 또 항히스타민제, 또 멜라토닌제가 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불면증의 치료 과정을 보면요. 일단 불면증으로 환자를 진단을 내리고 그 불면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나 생활 습관 등을 분석을 하겠죠. 그것을 교정해보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이제 약물 치료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약물 치료를 각 그 불면증의 군을 따라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임면장애, 잠이 들기 어려운 임면장애 환자의 경우는 멜라토닌 그 치료제를 권고해 볼 수 있고요. 또 고령층에서의 불면증에서도 멜라토닌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멜라토닌은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기존의 뇌를 억제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과는 다르게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이라든지 연령이 높아서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는 노인 환자에게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고 또는 그로 인한 분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밤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의 농도가 올라가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고 아침이 되면 빛을 받으면서 멜라토닌 농도는 감소해서 자연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라토닌은 그 짧은 반감기가 좀 특성이다 보니까 그 효과가 수면을 유지하는 데는 좀 효과가 적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방형 제제, 즉 지속형 제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반감기가 좀 긴 그런 약품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약품명이 국내에서는 썰카딘이라는 2ml짜리 그 멜라토닌 제제가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응증은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요. 최장 13주까지 복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주요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라든지 비염, 인후염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미국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여행을 갔을 때 일반 약품으로 뭐 1ml, 3ml, 5ml짜리 등의 멜라토닌을 구입해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일반형 제제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썰카딘이라고 2ml짜리 이거는 이제 반감기가 길어서 작용 효과가 길게 작용하는 그런 약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논문 내용은요. 이러한 그 멜라토닌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서카딘이라고 하는 지속형 그 멜라토닌 제제의 사용이 그 안전성에 있어서나 또는 그것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혈중의 멜라토닌 농도가 낮은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연령이 많은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예측 인자를 분석해 보면서 또 그것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그런 RCT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과 방법을 보시면 멜라토닌은 수면 장애 조절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반 약품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럽이라든지 국내를 포함해서 그 지속형 멜라토닌 제제가 55세 이상 1차적인 불면증 치료제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멜라토닌의 혈중 농도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런 베이스로 이제 그 멜라토닌이 낮은 그런 노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지속형 멜라토닌 제제가 그 반응을 유발하는 예측 인자로 연령이 중요한지 아니면 혈중 내 멜라토닌 수치가 중요한지 여부를 보는 것과 또 이것의 장기 복용 한 6개월가량의 복용을 통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목표를 잡았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791명의 18세에서 80세까지의 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RCT가 진행이 됐고요. 주요 아웃컴으로는 수면 일기를 통해서 얻은 인면 그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PSQI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또 CGI-I 또 부작용 등과 바이탈 사인 등을 통해서 그 아웃컴을 잡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1차적인 효과 변수로 그 연령과 상관없이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대상자 경우에 있어서 입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멜라토닌 장기 그 제제 같은 경우는 위약군과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 멜라토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혈중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높은 노인에서 그 효과가 위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한 6개월 이상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효과가 유지되고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마일드했고요. 치료군과 위약군 간의 그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불면증 환자에서 그 장단기의 멜라토닌의 효과가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연령과 무관하게 혈중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 효과의 예측인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이 연령이라는 컷오프 밸류는 그거에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막대 그래프는 그 멜라토닌 지속형 제제의 치료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색 그래프는 위약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중 내 멜라토닌 농도가 낮은 군에 있어서 그 치료군과 위약군의 차이가 그 처음에 있을 때보다 그 연구 기간 안에 그 수면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호전되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연령이 65세에서 80세 연령군에 있어서 혈중 농도와 상관없이 멜라토닌 지속 제제의 효과가 위약군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입면 시간에 있어서도 그 회색 선 그래프가 위약군이 되겠고요. 빨간색 선 그래프는 그 멜라토닌 지속형 제제 치료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면 시간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수면에 잘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RCT 연구에 이어서 그 메타 분석, 즉 체계적 문헌 분석에 대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신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도 포함해서 그 멜라토닌이라든지 또는 광선 치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대안적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여러 그 치료의 종류별로 각각의 RCT를 통합 분석을 해서 그것을 메타 분석으로 표현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교적 최근 논문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메타 분석이 과연 약물 치료라든지 가장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거와 얼마나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 멜라토닌에 관련된 논문은 질적 분석에 있어서는 12개의 논문이 합쳐졌고요. 양적 분석에 있어서는 11개의 논문을 총 분석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일단 논문의 한 그 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그 입면 시간, 즉 우리가 잠이 드는 시간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또 특히 그 낮 시간의 어떤 졸리운 정도,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데이타임 슬립네스라는 것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또 보고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여러 가지 뭐 최면 치료라든지 또는 명상 치료, 그다음 멜라토닌, 또 그 외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등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 그 인면 치료에 있어서, 즉 이것은 이제 자가가 평가한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은 건데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데이타임 슬립네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낮 시간에 얼마나 졸린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은 다른 어떤 치료에 비해서도 아주 우월하게 호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멜라토닌 지속형제제의 효과 인자와 6개월간의 장기 복용에 대한 RCT 연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또한 기존의 약물 치료 이외에도 다른 대안 치료들과 멜라토닌 제제의 비교를 통해서 메타 분석을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면 고연령층에서의 불면증 약물 치료는 효과도 효과지만 내성 문제라든지 의존성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멜라토닌은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